화창한 날씨, 봄 내음이 물씬 나는 오늘 전 신나고 즐겁게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봄 하면 떠오르는 나무, 꽃나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벚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너무 예쁘게 핀 벚꽃과 화려한 예쁜 꽃들을 담은 꽃다발? 꽃다발 멋지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벚꽃입니다. 랄라라라라라라. 흥얼거리게 만듭니다. 이 벚꽃과 이와 어울리는 화려한 장미, 치어리더입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겹 벚꽃을 보면서 또 스톡을 보면서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샬롯 라넌큘러스, 또 다른 색감의 라넌큘러스입니다. 비스카리나, 혹시나 어울릴까 생각해서 고데치아도 준비했습니다. 알스트로 에메리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모스 경도 배운 거 기억나세요? 제가 오랜만에 모스 경도 쳐보니까 모스 국기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원래 이런 단어였나? 아니, 바뀌었나? 이럴 정도로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모스 경도는 광물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꽃다발 만들 때 그렇지, 맞아, 꽃도 줄기마다 다 달라서 단단함이 좀 달라. 그럼 내가 이걸 쓸 때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을 했었거든요. 벚꽃, 꽃나무 줄기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합니다. 부딪히면 나무 줄기는 살고 다른 줄기들은 다 꺾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예쁜 꽃들을 어떻게 담았는지 보는 게 좋겠지만 하나하나 순서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이 수업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나뭇가지가 좀 도드라져야 되거든요. 조금 놔두고 오늘 벚꽃나무와 너무나도 예쁘게 어울릴 것 같은 이 스톡의 길이는 너무나도 좋은데 이 장가지의 길이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잘라서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이 덩치를 활용하겠습니다. 그 옆에 그 덩치에 지지 않는 이 고데치아를 옆으로 붙여줍니다. 장가지 중에 하나가 바인딩과 너무 가까워요. 살린다고 하는데 이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서 이런 거는 따로 모아서 꽃병꽂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쉽다고 잘라내지 않으면 부러지고 부러진 사이에 거기에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바인딩 가까이 있는 장가지는 다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습관이 돼야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에도 이 바인딩 가까이 있는 줄기는 다 제거하면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앞으로 오늘 나뭇가지도 사용하는데 너무 아기자기한 느낌보다는 조금 덩치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깔끔한 스타일이라기보다 약간 더 털털한 느낌으로 꽃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벚꽃 들어갑니다. 저는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아주 긴 라인으로 장미와 스톡 사이에 들어가고요. 또다시 다른 라인으로 길게 위를 향해서 올려줍니다. 이번엔 조금 더 고든 겹가지 사이에 살짝 넣어서 일자로 세워서 넣어줍니다. 입체감 있게. 여기에 알스트로 에메리아 앞쪽으로 겹가지 사이에 다시 한번 알스트로 에메리아를 넣어봅니다. 이번엔 샬롯 위로 올려서 넣어볼게요. 이 나뭇가지 위로 올리면 멍들어요. 나뭇가지 옆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놔두고 싶은 위치가 다 나뭇가지 위로 올려야 되는 위치면 사실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꽃을 위해서. 그냥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밑에는 신경 안 쓰기 나름인데 그래도 밑에
이 줄기에 이 꽃들이 아무리 잘려서 절화된 꽃이지만 이왕이면 아주 긴 시간 이 화려한 예쁨을 우리가 만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데 이왕이면 줄기에 이런 부분들을 스트레스를 안 받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치를 찾아서 안 예뻐지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놔두고 싶은 위치에 마침 놔둘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면 횡재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차선책을 좀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두고 양옆으로 라노큘러스를 놔둠으로 해서 멍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높낮이 확인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 바로 밑으로 장미를 한번 대어주고요. 고데치아와 장미랑 또 너무나도 샬롯이 어울릴 것 같아. 중간 정도에 보이게 또 사이에 끼워 넣어서 자리 배치. 다시 장미 앞쪽으로 길게 잡아줍니다. 입체감을 위해서 길이를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라노큘러스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흔들리는 장미 아래 단단한 줄기에 알스트로 아메리아를 좀 짧게 잘라서 미리 잘라놓고 이렇게 갖다 대어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낮춰줬어요. 그리고 스톡도 아래쪽에다가 뒤에 밋밋해 보이는 공간에도 장미를 넣어서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큘러스 뒤쪽에 길게 하나 빼줍니다. 다시 한번 나뭇가지 들어가고 라인감 잘 살려서 써주고, 비스카리나를 제외하고 모든 준비한 꽃은 다 들어갔거든요. 이제 비스카리나를 넣어줄 거예요. 순서를 보면 라노큘러스를 지금 사용하는 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썼거든요. 라인과 독특함 이런 것 때문도 있겠지만 줄기 안쪽이 비어 있기도 하고 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꽃이 들어가고 그 틈에 이 라노큘러스를 넣어서 자리를 배치했고요. 이제 더 레이어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주 얇은 비스카리나를 넣어줄 거예요. 비스카리나를 가쪽으로 돌리면 안 돼요. 저는 벚꽃나무를 다시 쓸 건데 벚꽃나무가 마지막 장식의 한 부분이 또 돼줄 건데 비스카리나를 겉으로 돌리다 보면 이 나무줄기에 걸려서 부러지기 되게 쉬운 꽃줄기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틈에다가 걸어줘야 돼요. 틈에 들어가는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가지런하게 놔둬야 이게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목의 한쪽으로 보여도 너무 예쁘겠습니다. 사이사이 끼워 넣으면 진짜 나비가 날라와서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 보여요. 연애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의 기억 있잖아요. 저는 이 꽃의 그런 첫 만남을 항상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꽃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비스카리나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익숙해져서 그 아름다움도 그냥 예쁘지 이 정도가 됐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아차 할 때가 있는데 첫 만남에 이 꽃 보고 너무너무 예뻐서 한참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스카리나 진짜 약하고 막 그냥 연약해가지고 툭 하고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러지는 것만 조심하면 진짜 오래 보는 꽃입니다. 진짜 예쁜 꽃이에요. 다음에 여러분들 화기꽃이 그냥 집에서 하고 싶을 때 막상 시장 가면 뭐 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큰 꽃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장미를 찾고 튤립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스카리나 한 단만 화병에 꽂아보세요. 커피 마시면서 한없이 그 창가에 그 화병꽂이 해놓은 이 비스카리나를 하염없이 보실 거예요. 진짜 예쁜 꽃입니다. 라인이 알아서 이렇게 벚꽃 라인에 맞춰서 움직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벚꽃나무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 벚꽃이 다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전 너무 예쁠 것 같아. 라인감 너무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라눈 플러스 들어가고 오케이. 멋지게 완성. 오늘은 테이핑으로 해볼게요. 라피아 끈으로 묶습니다. 테이핑이 다 되어 있으니까 겉에는 아이비가 고정 정도 되어 있을 정도로 잡아당기면 되지, 이걸 너무 과하게 잡아당기면 이파리가 짓눌러져요. 안 이뻐집니다. 항상 꽃을 넣을 때에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꽃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크고 꽃나무들을 더 활용을 같이 할 때에는 꽃 줄기의 강도를 잘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달리주면서 배치해 보세요. 그럼 부러지지 않고 또 상처 입지 않고 화려하고 예쁘게 우리 곁에서 함께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흔들려 봅시다. 봄바람 휘날리며